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표현사입니다. 2024년 개정된 관제인 업무 편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화상관제인의 업무 제2부. 화상관제인의 지위, 권한과 의무. 특별하게 바뀐 게 없을 겁니다. 지위, 관제인은 파산 절차를 수행하기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선고와 동시에 선임되죠. 채무자가 파산 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한은 관제인에게 속하므로 관제인은 채무자의 포괄 승객과 같은 지위를 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제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제인은 파산 선고에 따라 채무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갖게 됩니다. 여기 이제 파산 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여러 동영상으로 찍은 것 자유재산이라고 있습니다. 자유재산은 파산재단이 아니죠. 파산 선고 시에 면제재산, 그 다음에 파산 선고 후에 신득재산, 관제인이 한가 포기한 재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압류금지재산, 이 네 가지죠. 자, 다시 한번 자유재산이라고 있습니다.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신청을 하여 면제 결정을 판사가 내린 재산, 관제인이 한가 포기한 재산, 파산 선고 후 신득재산, 이 네 가지는 자유재산 혹은 파산관제인이 손대지 않는 재산으로 제가 최근에 동영상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권한은 파산관제인 취임 직후 바로 파산재단 소속의 점유에 착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파산 목적을 달성하여 파산 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집니다. 적극재산의 관리. 적극재산의 관리에 관해는 우선 파산재단의 점유관리에 관하여 재단의 봉인하는 경우는 개인 파산에서는 드물죠. 법인에서는 있습니다. 재산가액의 평가. 일단 재산가액의 평가를 해봐야죠. 중단된 소송 수계 권한이 있고 파산단의 정리, 수집, 청산에 관한 법률관계의 처리, 환치권, 별채권, 상계권의 처리, 채권의 추심과 소유의 제기하고 재단이 환가를 하고 부인권 행사하죠. 재단 채권을 변제합니다. 권한이 있다. 소극재산의 관리. 소극재산의 관리에 관해는 신고채권, 신고채권의 조사와 이의,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응소 또는 소유 제기, 중단된 소송의 수계 권한이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권한. 배당에 관해는 배당 허가 신청, 배당표 작성, 제출 경정, 배당 실시, 추가 배당, 그 다음에 배당 계산에 관한 권한, 채권자 집회에 관한 권한. 채권자 집회에서의 파산 경과를 보고하고요. 기타 채권자 집회의 소집 신청을 할 수 있고 집회 출석 보고 설명, 의견 진술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 면책 불허가 사유 조사 보고와 이의 신청. 면책 불허가 사유가 10가지가 있죠. 그걸 조사해서 면책 신문기일의 결과를 보고하고 그 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비치하며 면책 신문기일로부터 30일 이내 혹은 의견 청취일 기일 이내에 면책 신청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관제인 의무, 선관 주의무가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파산관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지적되는 예로는 부인권 유무에 관한 조사 및 그 행사를 게을리하거나 그래서 부인권 유무에 관한 조사 및 그 행사를 게을리하거나 역으로 승소 또는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잽싸게 취하를 해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취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끌고 가면 부담이 되죠. 아니다 싶은 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빨리 털어야 됩니다.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가 강력하게 이의를 진술하여 그 존재에 의심이 가는 채권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채권을 시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자 있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파산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일부 파산 채권자를 위법하게 배당에서 제외한 경우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산관제인은 보조인의 행위로 인해 책임을 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조인에 대한 관리 감독에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제인이 모든 걸 책임지죠. 보조인이 잘못해도. 중립 및 충실 의무. 파산관제인은 채무자, 파산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 이해를 조절하면서 파산 절차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공적 상설기관이므로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에 대해 공정 중립을 유지해야 됩니다. 또 가상관제인은 법원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므로 민법 및 상법상 자기거래의 금지 등
충실음행한 규정이 유추된다고 해석되므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한가 처분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에 대한 보고. 파산관제인은 파산성 후 이르게 된 사정 및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와 현상에 관하여 1회 집회에 보고합니다. 1회 채권자 집회에 보고합니다. 실무상 파산관제인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있고 보고서에는 파산재단에 속한 현황, 파산관제 업무의 진행 방침, 재산 수집의 난이도와 전망, 파산재단 한가의 비용과 소요기간, 배당률의 예측 등을 기재하여 파산채권자에게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파산관제인이 임무가 종료한 때는 채권자 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하고 채권자 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재단 상황에 관해 보고해야 됩니다. 여기 대법원 판례 이해할 때 파산관제인이 불법행위 구성한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파산관제인이 확정 채권에 대하여 청구이소를 통하여 그 채권 소멸의 효력을 인정받기 전에 중간 배당을 실시하면서 배당 참가 채권에서 제외하여 배당함으로써 해당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파산관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의 주임을 해태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청구이소를 통하여 이제 승소해서 완전히 그 채권 소멸의 효력을 인정받아야지 중간 배당을 이제 거기서 제외할 수 있는데 그 청구이소를 끝나기 전에 그냥 뭐 이기겠지 해갖고 배당에서 제외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개인 파산의 경우 현재 거의 모든 사건에서 파산관제인이 선임되고 있습니다. 동시폐지가 아주 드물게 있지만 거의 예외적으로 동시폐지는 안 하고 거의 그 신속 선고제도가 있죠. 신속 면책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파산관제인이 선임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드뭅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 현재 거의 모든 사건에서 파산관제인이 선임되고 있고 파산관제인이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2018년부터는 채무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입력한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보고서를 이포화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와 같이 파산관제인이 보고서 작성 시에 입력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통계를 산출하고 있는데 관련 항목의 전자적 입력 시 파산관제인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으로 첫째, 임대차 보증인 경우 채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입력해야 하고 그렇죠. 둘째,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시가에서 담보권이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시가를 부동산 가액으로 기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보고했다가 지적받은 게 그거죠. 이제 관제 보조인이 이제 조사를 하다가 채무자의 보증금이 8천만 원 있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천만 원이면 원래 환가가 5,500까지는 면제 재산, 압류 금지죠. 그럼 2,500을 환가할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8천만 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자마자 그거를 양수했습니다. 양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게 아닙니다, 이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무자들은 사실은 자기 돈 8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그 8천만 원이면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질권이 8천만 원 전액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환가폭이고요. 질권이 설정 안 돼 있으면 8천만 원에서 5,500 빼고 나머지 2,500을 환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 양도의 방식으로 사실상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대출을 해주고 채권 양도를 받습니다. 바로 나중에 파산 면책에 대비해서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이 아니죠, 애초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기재를 해야 됩니다. 법원에 대한 보고. 법원은 파산관제인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을 가지므로 그 감독의 전제로서 정기보고 기타 형식으로 파산관제 업무 수행상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파산관제인이 이 명령에 응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일로부터 2년이 초과된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서 법원이 특별관리 대상이 되므로 파산관제인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늦어도 1년 이내에는 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장기 미제 사건이 한 2건 정도 있습니다. 돈이 안 들어와서 아직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특별 감독 대상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독려를 해야 됩니다. 또한 소송 수계로 속행된 사건이나 경매 사건의 결과 대기,
부인권 행사 등을 이유로 추후 지정된 사건들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추정 사건을 추정화시키지 않습니다. 거의. 웬만하면 저도 지금 추정 사건은 딱 하나 있는데 계속 속행합니다. 그래서 최종 저번에 이제 형식적 경매하고 오피스텔이 경매가 안 돼서 최종 18회, 20회 정도까지 간 사건이 있습니다. 20회 진행했다는 얘기죠. 20회면 한 달에, 2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40개월 이상 걸린 겁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개인 파산관지인에게 파산재단의 환가 등을 위해 기일을 추정하는 경우 6개월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6개월마다 깜빡해서 보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2달마다 계속 속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6개월 추정, 이거 봐야 되겠네요. 6개월 추정된 게 있나요? 추정된 게 있는데 이거 보고서 지금 6개월마다 작성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정 사건 6개월마다 보고 이거 한 건인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이거 보고 그 다음에 관제인은 매년 3월 말 9월 말을 기준으로 파산관제로 선임된 사건에서 업무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다음날 말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은 개인도산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를 운영하고 있고 개인 파산관제는 개인도산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발견하고 별도의 양식에 따라 1년에 2번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련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무 위반에 대한 효과, 파산관제 이 의무를 게을리하면 해임 사유가 되고 의무 위반이나 이해관계에 손해가 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파산관제 의무 위반이라 손해배상 채권은 재단 채권이므로 파산재단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파산관제인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과 파산재단의 손해배상 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추정 사건은 6개월마다 보고하고요. 임대차 보증금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임대차 보증금이 이제 주로 대출이 많습니다. 요즘은 대출도 많고요. 질권도 설정돼 있고 채권 양도 방식으로 막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채무자가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LH 공사는 LH 명의로 하죠. 자기 본당금이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 사실 환가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이게 다 대출, 남의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죠. 무상거주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관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